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엇나간 사랑을 했던 어느 한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 하나쯤은 품고 사시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을 하셨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시고자 했다 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결국엔 그 사랑이란 감정을 도려내어서 태워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는데요.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된 뒤 한동안 저는 그와의 이별을 디데이처럼 세곤 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그와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나쁜 남자였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봄바람처럼 제게 다가와서 제게 안착했다가 찬바람이 불자 제 곁을 떠나버렸던 한 남자. 이별 중에 최악의 이별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바로 말없이 잠수해버리는 이별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제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 제게 모습을 나타내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저와 이별을 원한다는 것을 그의 어머니를 통해 듣게 되었어요. 심파 드라마처럼 저는 한 번만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의 어머니에게 빌었고 그의 어머니는 저를 매몰차게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행동만큼 그의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독을 품은 듯 매서웠고 저를 낭떠러지로 밀어냈습니다. 남자는 끝끝내 자기 엄마의 뒤에 숨어 저와 만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비겁하고 용기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당시 저는 그런 남자를 옹호했었습니다. 저를 만나게 되면 흔들리게 될까봐, 아파하는 제 모습을 보면 슬퍼할까봐 그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참 못나고 멋없는 여자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나서도 한동안 저는 남자를 잊지 못했었습니다. 헤어져도 좋으니 단 한 번만 그를 만나고 싶어 했으니 징그러울 정도로 미련스러운 사람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땐 그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았고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고 그가 없는 제 삶을 상상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제 친구는 제게 그러더군요. 같은 남자가 봐도 등신 쪼다 같은 놈이라고요. 그런 놈팽이에게 마음 쓰고 있는 저는 더 머저리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잊어주는 것이 최고의 복수이고 잘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그가 후회를 하며 땅을 치게끔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당시에는 귀에 들어올 리 없었죠. 만일 그때 그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제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방황하고 힘들어하긴 했지만 결국 저는 이겨냈고 현재는 아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남자의 얼굴도 희미해지고 그와의 추억도 희뿌연 상태로 남아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일 정말 모를 일이더군요. 우연히 그를 만났고 이제는 그가 제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을 하는 그런 뒤바뀐 입장이 되어 버렸거든요. 처음엔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복수를 한번 해볼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너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 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제가 피식 웃어 넘기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당시엔 처절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리숙했던 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와는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화처럼 붐비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내 우리는 같은 층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방음이 제대로 안 되는 오피스텔이었기에 옆집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신경이 쓰였었는데 바로 그 집에 그 남자가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는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었고 음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했고 가느다랗고 하얀 손이 참 아름다웠어요. 마치 우리는 남녀가 바뀐 것 같았죠. 음대를 나온 그와는 다르게 저는 공대를 나와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악과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았던 저는 그가 이야기해주는 음악 세계에 매료가 되었고 그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야기하는 코딩 언어들을 들으며 신기해하곤 했었습니다. 서로 하는 일이 달랐기에 빠져들었던 것일까요? 누가 먼저라고 할 새도 없이 저희는 깊숙하게 서로에게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연인들이 그러하듯 어느 정도 연애 기간을 거치면서 조금씩 새로운 성격들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는 매우 예민했고 신경질적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세계에 빠지곤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를 달랬고 눈치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었죠. 그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좀 별난 부분이 있는 법이니까 그 남자도 그러한 거겠지 하며 최대한 그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가끔 그는 저를 멀리했고 연락이 두절이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저 묵묵히 그를 기다려줬고 얼마 안 있어 그는 제 곁으로 다시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땐 몰랐죠. 혼자만의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 그런 줄로만 알았던 거였지요. 나중에야 그가 저와 다른 여자를 비교하며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를 고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제게 뜬금없이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참 여러모로 사람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자기를 이해해줄 수 있는 여자는 다시 없을 것 같다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기에 저는 바로 답변을 못했고 이상적이고 항상 꿈에 부풀어 있는 그에 반해 약간은 현실적이었던 저는 지금 우리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아직 결혼은 이르다였었죠. 그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고를 반복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을 당시 저는 일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다른 쪽의 일을 수주받아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 커리어에 다시 없을 그런 일감이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끝내고 그땐 우리의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런데 또 갑자기 그는 연락이 두절이 되었고 제 옆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문자를 보내도 그는 답변이 없었고 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그랬던 사람이니 어디 가서 음악 작업을 하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오피스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돌아왔는 줄 알고 달려갔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그 오피스텔은 텅텅 비어 있었고 웬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여기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간 것이냐 하니 어제 이사를 나갔다고 했습니다. 어제면 제가 회사에서 야근을 한 날이었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남자는 짐을 빼고 이사를 가버린 거였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리다니 왜 이런 행동을 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바로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제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문자에도 답신 한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미친 여자처럼 그의 흔적을 찾아 헤매었지만 저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의 본가는 어디인지,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지. 아름다웠고 서로 다른 면에 이끌려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었지만 우리 사이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벗어나면 다시는 찾지 못할 그런 사이처럼 말이죠. 일도 손에 잡히질 않고 가슴이 답답해서 터져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시도 때도 없이 음성 메시지를 남겼고 문자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가 다시 돌아온 줄 알고 열일 제치고 그를 만나러 카페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없었어요. 웬 중년의 여성과 눈이 마주쳤는데 직감적으로 남자의 어머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왜 아무 말도 없이 이사를 간 것이냐고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중년의 여성은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가씨, 더 이상 우리 아들한테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말아요. 우리 아들은 더 이상 아가씨와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어떤 상황인지 알지 않아요? 길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이제 둘 사이는 끝났고 우리 아들 말로는 아가씨를 쳐다보기도 싫기에 대신 나보고 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둘 사이 이제 끝이 났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더 이상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말아요. 알겠어요?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와 결혼을 원했던 남자였는데 왜 저와 헤어지자고 하는 거냐고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남자의 어머니에게 매달렸죠. 애가 싫다잖아. 거지 같은 게 왜 이렇게 질리게 달라붙어. 그냥 너 데리고 논 거라잖아. 너 내 아들 인생 망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이게 좋은 말로 하니까. 그냥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 너란 애를 잠시 만나주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해. 너는 자존심이라는 것도 없니? 창피하지도 않아? 구질구질하게 질척이는 행동 그만하고 우리 아들 앞에 절대 눈에 띄지 마. 만일 우리 아들한테 한 번만 더 연락해봐. 그때 이 정도로 끝내지 않아. 다시 한번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면 그땐 싸그리 다 태워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재수없게 엉겨붙고 지랄이야. 지 분수를 알아야지. 그의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초면인 제게 독서를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제게 협박을 했죠. 남자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냐고요. 저라는 사람은 감히 꿈도 못 꿀 그런 집안인데 어떻게 감히 너 같은 것이 기웃거리는 거냐고 말이죠. 착하고 순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를 꼬드겨 한몫 챙기려고 하는 꽃뱀 아니냐고까지 했습니다. 자존감은 물론 이거니와 제 존재 자체까지 부정당하면서 그날 저는 남자의 어머니란 사람에게 갖은 수모를 당했었습니다. 모욕적이었고 치욕적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남자에게 미쳐 있었던 저는 그런 꼴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었습니다. 남자의 어머니는 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절대로 그건 남자 마음이 아닐 것이라고,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남자의 어머니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남자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끈질기게 질척였던 것이었죠. 만약 연락을 주지 않으면 너의 이름을 써놓고 당장이라도 오피스텔 옥상에서 뛰어내릴 것이라는 유치한 문자도 보냈었답니다. 그 문자를 보내고 난 뒤 얼마 후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의 전화를 받고 그제서야 저는 남자와 완벽하게 끝이 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얘기했는데도 아직 미련이 남냐? 우리 엄마 성격이 제대로 얘기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바로 하자고 했으면 되었잖아. 지금 이 상황은 네가 다 자초한 거야. 꼴의 여자라고 튕기고 싶었어? 일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멍청하게는. 여자라는 게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냐? 내가 없어졌을 때 정말 음악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 정말 너란 엔 답이 없다. 암튼 나 너 말고 다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야. 둘 다한테 프로포즈를 했었는데 넌 거절했고 다른 여잔 승낙했거든? 한 번에 두 명의 여자를 만났던 내가 혹시 쓰레기 같아?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그렇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고 한 번에 두 명의 여자를 사랑했었던 것뿐이라고. 그런데 네가 거절하고 나니까 네 사는 꼴이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 매일 거지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밤새는 너의 그 모습 말이야. 등도 굽고 잔뜩 미간에 인상을 쓰고 있는 너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보여지게 되더라고. 콩깍지가 벗겨진 거지. 그리고 너 가진 것도 별로 없잖아.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너한텐 아쉬운 일이겠지만 네가 밀렸고 네가 졌어. 난 너 말고 다른 내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다시 연락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 듣게 하지 않으려고 엄마 내보낸 거였는데 하여튼 미련스러워. 암튼 잘 지내라. 남자는 저 말고 다른 여자를 함께 만나고 있었고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비참하더군요. 그런데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든 건 그때 결혼한다고 바로 대답을 했다면 그가 나를 선택했을까라고 미련 떠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게 가시돋친 말을 한다고 순간 잊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정말 한동안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망가져가고 시들어져 가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껏 헝클어져 있는 머리, 살짝 굽은 등, 얼룩져 있는 안경알, 게다가 물건 강박증이 있는 사람같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방. 그런데 제 옆에서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친구가 보이더군요.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고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엔 내가 그런 놈을 만났었나 할 정도로 깔끔하게 잊혀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스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돈 없고 백없던 저는 시련의 아픔을 일로 극복을 했는데 남자와 헤어질 당시 진행하고 있던 일에 잭팟이 터지고 말았거든요. 당시 5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본점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맡긴 거였는데 그게 잘 풀려서 저는 일을 하지 않아도 앉아서 매일 따박따박 돈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마치 가수들이나 작곡가들이 음악 하나 잘 만들어서 저작권 챙기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불어났는데 정말 그 옛날 드라마의 한 재벌이 이야기한 게 맞더라고요. 재벌들은 내 통장 잔고를 정확히 모른다고. 지금 당신과 대화를 하는 이 순간에도 내 통장 잔고는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건방을 떨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재벌급까진 당연히 아니지만 제 수준에서는 정말 재벌 부럽지 않은 수준으로 도약하게 되었지요.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제가 살던 오피스텔과 그 남자가 살던 오피스텔을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히 추억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냥 막연히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암튼 그래서 저는 그 오피스텔 두 채를 구입을 한 뒤 명의는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해드리고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 뒤 세를 내놓았습니다. 오피스텔이 좀 조용한 곳에 위치한 편이라 금방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제가 쓰던 곳은 아예 작업실로 만들어 놓았고 그 남자가 쓰던 오피스텔만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오피스텔에 만일 사회 초년생들이 들어오면 헐값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저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사람이라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제 막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비참할 정도로 안 좋게 헤어졌지만 그 이별을 경험함으로써 결국엔 그가 쓰던 오피스텔이 제 소유가 되었으니 좀 뜻깊게 그곳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는데 암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단기로 계약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한 사람이 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부동산 사장님께는 말씀을 드린 터라 조금 저렴하게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분인 건지 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입주자의 정보를 들으니 나이는 좀 있었지만 가난해 보이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음악이라는 말에 저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설마 그 남자겠어? 그럴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우연은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정을 한 채 입주를 하고자 하는 그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한동안 제 기억 속에서 잊고 지냈던 바로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도 동명이인일 수 있으니 저는 연락처를 달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남자의 연락처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에게 혹시나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주인이라고요. 그런데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 남자였습니다. 저 또한 연락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제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듯 싶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장님께 들었습니다. 꼭 집주인분하고 통화를 하라고요. 좋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고. 사실 그곳이 저와는 좀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곳에서 거주를 했었거든요. 아, 이거 참 쑥스럽네요. 그런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젊으신 분 목소리인 듯 싶어 당황스럽네요. 하하하하.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였는지 아니면 네가 버리고 간 사이 나는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내놓으신 집인데 좀 의미 있게 활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뜻이 있으신 집이라 직접 얼굴을 뵙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죠. 남자도 흔쾌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군요. 남자를 만나는 날 긴장이 되었습니다. 뭘 어떻게 하고자 했던 건 아니었는데 예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치장에 좀 공을 들이긴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다다랐고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한눈에 보였어요. 그렇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빌다시피 했던 그 남자 말이죠.
남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더군요. 가슴을 요동치고 있었지만 저는 최대한 자중하는 표정을 지은 채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를 내뱉었죠. 집 때문에 오신 거 맞죠? 그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동안 저를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질 못했어요. 야속하게도 제가 사랑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늙지도 않는 건지 놀란 토끼 눈을 하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더군요. 어떻게 된 일이긴요. 제 집이니까 집주인 자격으로 나온 거예요. 입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만 잘하면 좀 싸게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혜택을 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누고자 나온 거예요. 뭐 문제 있나요? 자, 이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집의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 말이죠. 그러다 남자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악어의 눈물처럼 위선적으로 보이더군요. 제가 들어와서 너무 놀랐다고 잘 지낸 거냐고 그동안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뜻밖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반갑다 하더군요. 정말 놀랐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 집을 구매한 거야? 아, 그랬구나. 결국 그렇게 했구나. 바보야. 왜 그랬어? 네가 이러면 내가 너한테 더 미안해지잖아. 그래서 그동안 잘 지낸 거야? 얼굴은 정말 좋아 보인다. 더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었는데 네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그런데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야? 그렇게 너한테 못되게 굴고 나쁜 말만 했는데 너는 왜 나를 잊지 못하고 내가 살던 집까지 사가면서 나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니? 너 정말 바보구나. 전혀 제가 기대하던 말이 아니었는데 정말 저 남자는 만날 때도 의외의 행동을 해서 저를 놀라게 하더니 변한 것 하나 없이 여전하더군요. 정말 미친 거 아닐까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아직도 제가 지를 잊지 못했다고 단정을 짓는 것인지 웃겨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론 저런 자신감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뭘 먹고 어떤 교육을 받으면 저렇게 현실감 없고 오해를 하며 살 수가 있는 건지 참 대단한 놈을 만나긴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계속 삐져나온 웃음을 참으면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또라이 아니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니? 너를 못 잊어? 그래서 네가 살고 있던 집까지 샀다고? 너와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아, 잠깐만. 나 좀 웃어도 되니? 아, 별나다, 별나. 내가 살면서 너 같은 별종을 만나게 되다니. 기뻐해야 하는 건지 울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내가 왜 너 때문에 그 집을 사. 이런 상황을 두고 어이가 없다고 하는 거지? 돈이 남아 돌아서 심심해서 샀다. 너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암튼 이제 그만 웃기고 그래서 집주인은 나한테 할 말이 뭐야. 어떤 연유로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헐값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냐고. 왜 집안 망했냐? 결혼도 했다면서 와이프랑 같이 들어오는 거야? 둘이 살기엔 좀 좁지 않나? 구구절절하게 남자는 제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혼은 안 했고 부모님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지금 거의 절연 상태로 지내고 있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게 추파를 던지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기준점에 맞지 않아 너에게는 세를 줄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제게 문자가 한 통 들어왔어요. 썸을 타거나 헤어진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문자 말이죠. 자니? 보낸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신박하다 못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또라이 같은 녀석을 어찌해야 할지.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그냥 씹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자니? 라는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했어요. 제가 당한 만큼은 아니어도 한 번은 모욕을 당해야 더 이상 오해를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자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마라. 네가 날 깔 때 나도 너를 확실하게 까버렸거든. 다신 너랑 연관되고 싶지도 않고 넌 내가 모르는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야. 왜? 이번에도 니네 엄마한테 얘기하지 그래. 아, 엄마랑 사이가 안 좋다고 했었나? 아유, 일 터지면 엄마 뒤에 숨어서 엄마가 해결해 주기만을 바랐던 사람이었는데 이걸 어쩌나?
엄마 카드도 이번엔 못 쓰겠네. 사실 얼굴 보면 혹시나 마음 흔들리게 될까봐 걱정했었거든. 그런데 오늘 보고 나서 오만장 다 떨어졌어. 그래서 보고 싶었나 보네. 약간의 미련이나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으면 그것마저 싸그리 다 지워버리라고 하늘이 도왔어. 다신 연락하지 마. 네 역겨운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거지같이 구차하게 빌붙지 말라고. 알겠니?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너무한 걸까요? 나쁜 사랑이었든 좋은 사랑이었든 다들 추억 속에 남겨둔다고 하던데 남자를 다시 만나고 나니 그 추억들조차 지워버리고 싶더군요. 변하지 않은 외모만큼 인간 됨됨이도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통쾌한 복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그때 그 남자와 확실하게 이별했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이별이 아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이별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